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이 4월 8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이 떠나기도 전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측은 라브로프 부장을 레드카펫으로 영접했습니다. 제넷 옐런에게는 생략한 의전이었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베이징에 이틀간 머물면서 왕이와 만났습니다.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분쟁과 아시아 태평양 정세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서방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이중 봉쇄함으로써 다극화 세계 형성을 늦추려 한다면서 여기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라브로프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이 역사의 객관적 흐름을 늦추려는 시도에 맞서 어깨를 맞대고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라브로프 부장은 러시아, 중국이 브릭스와 SCO, 상하이 협력기구의 영향을 사용해 서구의 제재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오는 5월로 예상되는 러중 정상회담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러시아 측도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주권 존중, 냉전 사고 포기, 즉각적인 정전과 평화회담 시작, 인도주의 위기 해결, 민간인과 전쟁포로 보호, 핵발전소 안전보장, 전략적 위험 감소, 식량 안전 보장, 일방적 제재 정지, 산업 서플라이 안정 확보, 전후 복구 추동 등 12개 항입니다. 원칙적으로 다 맞는 말이어서 트집 잡을 게 없습니다. 지금 국제 외교의 중심축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4월 2일 백악관 관리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향후 몇 주 내에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의 방중 스케줄이 발표된 게 4월 3일인데 며칠 안 돼 베이징으로 날아갔습니다. 또 4월 4일 로이터 통신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4월 말에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지멘스, 벤츠, BMW, 바이에르 등 독일 기업 고위층이 수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절대 중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탈중국을 한다고 미국이 보태주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부장의 방중은 옐런의 일방적인 희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마 블링컨도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옐런은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 방산을 지원하는 식으로 우크라이나 분쟁에 도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옐런의 이런 경고는 중국 기업들이 전차 생산을 위한 마이크로 전자기술과 공작기계, 미세의 광학장치, 추진체를 공급한다는 블룸버그 보도 이후 나온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주장을 일축해왔습니다. 물론 민군 이중용도 상품의 유통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민수용 드론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인터넷몰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군사용으로 개조하든지 말든지는 구매하는 쪽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쨌거나 푸틴과 시진핑은 2022년 2월 무제한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십으로 러시아는 중국의 최대 석유 공급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주국 로스코스모스는 지난달 중국과 협력해 2035년까지 달에 자동화 원자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중 양국이 무제한 파트너십을 맺은 마당에 미국의 제넷 옐런이 중국에 대해 러시아 관계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봉창 두들기입니다. 너 쟤랑 놀지 마란 식의 간섭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네가 뭔데 란 말이 국가 간에도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러 관계가 공격을 받거나 훼손돼서는 안 되며 중국과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오닝은 또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적인 협력은 외국의 간섭이나 제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리창 중국 총리는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을 만난 뒤
양국 관계가 안정화되고 있다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무역 문제와 관련해 미중 양국은 대화가 겉돌았습니다. 리창 총리는 미국이 공정한 경쟁과 개방적인 협력 등 시장 경제 기본 규범을 준수하고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 안보 문제로 삼는 것을 자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을 바탕으로 적이 아닌 파트너가 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넷 옐런은 중국 제조업체가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을 받아 저렴한 제품을 세계 시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낸다고 비판했습니다. 생산 과잉으로 전 세계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옐런은 중국이 배터리, 태양광 패널, 전기 자동차를 너무 많이 생산해 미국 등 나머지 세계의 산업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중국의 산업 발전이 이노베이션에 따른 것이라면서 미국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차별적 요구사항에 대해 WTO에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반시장적 행동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중국의 산업 디테일을 보면 그야말로 난공불락입니다. 미국이 압살하려 했던 화웨이의 경우 2023년 글로벌 매출이 9.6% 늘었고 수익률은 144.38% 증가했습니다. 구민은 저가 중국 상품의 공급 과잉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9년만 해도 중국의 무역 순차가 4천억 달러였는데 이게 2023년에는 9천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코비드와 러우 전쟁을 거치면서 중국의 산업 생산이 집단 사방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에 반칙이 있다고 해도 집단 사방의 실력이 그만큼 도태한 결과입니다. 집단 사방이 대체 에너지원으로 추진하는 풍력 발전만 보더라도 원가에서 미국은 중국의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전력 생산 원가에서 거의 5배 차이입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은 오는 2035년이면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속도도 빠르고 이민폐 국제화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